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야, 정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이렇게 그 불확실한 시장으로 또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들 지금 깊어지는 시기가 되고 있겠고요. 또 더더구나 뭐 혼자서 또 이런저런 지금 고민들 굉장히 많을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뭐 고민들도 지금 뭐 많이들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고민도 쭉쭉쭉쭉 네, 전화해서 또 올려주시고 또 문자로도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시원하게 오늘도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화는 방송 중에도 그렇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열려 있습니다. 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네, 방송이 끝나고도 네, 전화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들 네, 가지고 저희가 이제 증문즉답이죠. 네.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고민들 또 올라와 있을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고민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뭐 지금 사실 뭐 가격 하락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죠. 자, 국민의 과반은 가장 유리한 재테크로 부동산 투자를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지금 둘러싼 것들이 따지고 보면 지금 뭐 일단 정부 쪽에서 나오는 이제 강력한 대책들 또 뭐 계속 또 부동산이 더 불안한 어떤 가격 상승 요인들이 있다면 뭐 추가 대책까지도 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정말 뭐 대책 정말 공화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부동산 쪽에서는 지금 엄청난 또 대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것이 실질적인 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뭐 상황 자체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인지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뭐 부동산 이제 가격 하락 얘기도 지금 뭐 계속 지금 뭐 여러 뉴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그 작년에 2018년 지금 9월 그러니까 8월 9월쯤을 우리가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본다라면 이때 고점일 때 그 84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30평대라고 하죠.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20억 5천까지 실거래가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억 5천까지.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물론 이제 호가는 이때도 한 21억이 또 넘어갈 때도 있었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차츰차츰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뭐 최근에 지금 거의 실거래가가 지금 17억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작년 한 해 지금 2018년 1월쯤에 출발할 때의 그 가격 뭐 2017년 말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때 가격 그 상승분 그러니까 또 따지고 보면 1년 동안 또 그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2018년 1월부터 시작해서 그 단기간에 거의 한 8개월 9개월 만에 거의 3억 5천 정도 뭐 호가로는 거의 4억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또 그 몇 개월 사이에 지금 뭐 단기간에 또 한 거의 3억 5천 정도가 빠져서 17억까지 지금 실거래가가 뭐 형성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특히나 이제 서울 중심권 안에 있는 지금 재건축 쪽들은 상당 부분 많은 뭐 가격 하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지금 강북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2억씩은 또 계속 조정이 되고 있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올랐던 것들이 지금 요 몇 개월 사이에 어느 정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뭐 정말 네, 절반 이상은 그래도 가장 유리한 재테크 수단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부동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니 왜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해하듯이 아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또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요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열릴 때가 있고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 열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오르면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 그대로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내가 지금 사놓고 나서 또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그 참여자들이 또 열정적으로 또 참여를 하기도 하고 자, 또 떨어질 때는 그렇죠.
하락에 대해서 지금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야, 이때가 정말 또 기회다. 지금까지는 또 너무 올라서 못 샀었는데 지금 가격 하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시장이 되겠는데요. 자, 재건축 시장 지금 다들 관망은 하고 있지만 물 밑에서는 지금 엄청난 또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거죠. 좀 더 급매물이 나오면 내가 이때 지금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많은 것들이지, 부동산에 대한 열기 자체는 그 물 밑에서는 또 엄청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바로 이런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한번 또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또 한번 열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매도자 우위 시장과 매수자 우위 시장 두 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풍부한 유동성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1117조 원에다가 뭐 지금 토지보상금 22조 원에다가 또 지금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까지 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대체 투자할 만한 곳이 이렇게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뭐 이것이 주식 쪽으로 지금 쫙 가기에도 좀 주식시장 자체도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정기 예금 쪽에만 그냥 놓고 있자라니,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 한 2% 안 되는 그런 정기 예금에 또 투자하기도, 그러니까 대체 상품을 좀 찾기가 좀 어려운데, 또 여기에다가 지금 소위 말하는 고소득자들,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효 수요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이제 고소득자들, 지금 뭐 상위 1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5년간 살펴봤더니 무려 28.6% 정도, 거의 뭐 엄청나게 오른 거죠, 소득 자체가. 자, 상위 30%를 하더라도 지금 5년 동안 거의 10% 이상의 소득이,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거는 부동산에 대한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인데, 지금 더더구나 서울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하락들은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어떤 그 잠재력들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 이런 거죠. 자, 돈은 많은데, 자, 고소득자도 많은데 지금 마땅히 투자할 곳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안전하면서도 또 언젠가는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그런 기회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이 계속 유효한 투자다. 더더구나 지금 많은 분들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정말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많은 분들이 나의 자산이 올라가는 이런 학습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 부동산에 대한 열기, 투자,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또 뭐가 올라와 있을까? 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네. 최근에 지금 뭐 다들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 같은데 또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강화된다는 거죠. 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은 뭐 지금 정부의 규제책들이 계속 그 1가구 이제 1주택까지 이제 미쳤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계속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만 계속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1가구 1주택 쪽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다주택 기간, 내가 만약에 2주택이나 3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에 내가 1가구 1주택 2년 보유라든지 2년 거주, 이런 것들을 기산할 때 다주택으로 있었던 그 기간은 그 기간에서 빼겠다라는 거죠. 자, 결국 1가구 1주택이라는 거는 온전히 내가 정말 1가구 1주택으로 있었던 정말 그 시간만
저스트하게 평가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다행히 지금 이것이 지금 뭐 입법 예고 기간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또 법이 통과가 돼야 되겠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단계 아직 남아 있고, 지금 또 하나는 지금 그 법률안 안에도 지금 2년 동안은 지금 유예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어떤 이것이 해당되는 건 아니겠다. 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일가구 1주택 그 양도세에 대해서 또 뭐 만약에 금액이 또 많이 올랐다든지, 그런데 꼭 내가 2년 안에 좀 처분할 일이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요거를 또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2년 유예 기간 안에 일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라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지금 임대소득자 중에서도 그렇죠. 지금 또 뭐 똑같이 지금 일가구 1주택에 대해서 최초,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최초 일가구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지금 이제 뭐 감면해주는 뭐 또 아예 뭐 면제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하겠다. 최초 주택에 대해서만. 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나중에 주택임대 사업이 끝나고 나는 요 시점부터 그 다음 주택부터는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임대 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또 좋은 것도 하나 생겼죠, 이번에. 뭐냐면 지금 내가 4년 동안 그 단기 임대로 있다가 8년 준공공 임대로 넘어가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절반 50%만 인정을 해줬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4년 한도로 해서 그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갈 때 이 4년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정을 다 해주겠다. 자, 그래서 내가 단기로 계신 분들은 준공공임대 장기로 가서 모든 혜택을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무려 3배 이상 올라간 곳도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자, 그렇다면 혹시 아파트, 네, 그렇군요. 단독주택인데 아파트 쪽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올라가서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죠. 하도 요즘 뭐 워낙 공시가격에 대해서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일단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번에 표준 그 주택으로 됐던 것 중에 그 한 64억 정도, 서울 이제 중심권 안에 있는 주택, 고급 주택이었죠. 64억 정도 하는 게 실제로 한 16억밖에 공시가격이 안 됐던 거죠. 거의 뭐 25%,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또 뭐 미아동에 있는 것들은, 요거는 지금 제가 역삼동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아동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 가격이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공시가격이 1억 400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또 95%까지. 자, 결국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고급 주택들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주로 이제 이쪽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더더구나 단독주택들은 지금 50%에서 한 55% 정도로 지금 공시가격률이 지금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거의 65%에서 한 70%까지는 거의 잡혀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더더구나 지금 또 여기에 대한 불만들도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트 쪽까지 뭐 이번에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미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은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가 있어 소형 오피스텔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요즘 뭐 너무 규제들이 뭐 주택시장 쪽에 많다 보니까 요즘 또 오피스텔 쪽에, 특히나 이제 소형 오피스텔 쪽으로 관심들이 많으시죠. 뭐 주택임대 사업을 하면 취득세 뭐 100% 감면, 재산세 100% 감면, 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70%, 임대소득세 뭐 75% 감면, 많은 또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고요. 자, 무조건 공실이 나지 않는 쪽으로 투자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나지 않는 방법, 네, 제가 세미나, 지금 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세미나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 정말 초역세권 쪽으로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아무리 멀어도
5분, 3분 이내 이렇게 초역세권을 투자라는 것도 결국은 바로 그거죠.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도 돈 되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직접 세미나 진행을 합니다. 자, 02-2638-3956으로 꼭 예약 전화 남기고 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강 가까운 쪽으로 투자해라. 3대도심, 7대 광역 중심. 자, 소액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5천만 원, 1억 원, 1엔으로도 서울 중심권 안에서 월세 꼬박꼬박 받는 건물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방분들이 요즘 서울 중심권 관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주말 특강으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두 세미나 모두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뭐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꼭 전화번호 02-2638-3956 전화번호 꼭 남기고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